찾는 법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했었어요. 자, 다시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여기 노란색 박스를 보면은요, f'x를 구해서 f'x가 0인 점을 구한대요. 왜 구하죠? 걔가 극값이 될 수 있는 후보점이에요. 그쵸? 근데 이 f'x가 0인 점이 그냥 하나짜리 근이거나 3중근이면 얘는 극값이 됩니다. 그런데 얘가 2중근 혹은 4중근이 나올 일은 없으니까 중근이면 3중근이 아닌 그냥 중근이면 얘는 극값이 안 돼요. 물론 미분계수가 0인 점이 되지만. 그쵸?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f'x가 0인 x값을 구하고, 그래서 얘의 부호를 좌우 조사를 하지 마시고 이게 중근인지 아닌지만 알면 f'x를 구해서 그거에 따라서 fx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 표를 그리지 않습니다. 이 표를 그리는 게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f'x를 그리면서 동시에 그걸 보고 fx를 그리는 연습을 할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문제를 슬슬 풀 건데, 우리가 3차 함수와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에 대한 얘기를 먼저 조금만 합시다. 자, 이게 중요한 개념인데, 지난 시간에 3차 함수에 대한 얘기는 이미 했어요. 자, 생각해 볼까요? 어떤 3차 함수? 아이씨, 여기가 a인데 b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라는 어떤 3차 함수가 있어요. 얘의 그래프는요, 이렇게 되거나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참고로 a가 양수일 때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a가 음수면 그림이 반대로 그려질 거예요. 그쵸? 자, 언제 이렇게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수영아, 언제 이렇게 되고 언제 이렇게 되고 언제 이렇게 되지? 응. 맞아요. 중근이고 근이 없는 거예요. 즉 얘를 미분한 식이 2차 식인데, 아이고 이게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 얘를 미분한 식이 어떤 2차 식이 될 건데, 얘가 서로 다른 부근을 가지는 경우예요. 그쵸? 얘가 만약 중근을 가지는 경우라면 f'x가 이렇게 그려지면 fx는 이렇게 그려져요. 됐어요? 얘가 만약 근이 없는 경우라면 이 지점에서 기울기가 이것도 조금만 더 이쁘게 그려볼게. 기울기가 이 지점에서 제일 완만해지기는 하지만 어쨌든 0도 안 되고 그냥 휙 올라가는 모양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우리는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려면 미분한 놈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 0이다, 0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는요, 세 가지로 구분하지 않고요, 딱 이렇게 두 가지로만 구분해요. 얘랑 얘랑을 따로 구분하지 않아요. 그러면 얘와 얘를 구분하는 말은, 자, 어떤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할 거예요? 낙타 모양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비수학적이잖아요. 그쵸? 이거 뭐라고 표현할 거예요? 극값이 존재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그래프 모양은 극값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쵸? 또 요 녀석은 함수의 입장으로 보면 1대1 대응이에요.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이다 혹은 1대1 대응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보통 1대1 대응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1대1 대응이다. 어떤 3차 함수가 1대1 대응이다. 아, 이런 상황이구나. 그쵸? 미분한 거에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1대1 대응이라는 건 함수에서 배웠어요.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는 반대로 어떤 3차 함수가 역함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됐죠? 됐죠? 끝이에요. 이거 뭐라고 할 거예요? 뭐 물론 어거지로 만들려면 어떤 3차 함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증가 상태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감소 상태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거의 대부분 이 표현으로 써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극값이 존재한다, 역함수가 없다라는 말은 미분한 놈의 판별식이 0보다 크구나, 아니다 그러면 0보다 작거나 같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4차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3차 함수 여기까지는 아주 잘 나오는 얘기여서 이제 4차에 대한 얘기로 좀 들어가 볼게요. 어떤 4차 함수, 얘가 있습니다. 자, 역시 우리 A가 0일 때만 생각해 볼 거예요. 이 4차 함수는 그래프의 모양이 어떠냐면요. 이렇게 될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고 되게 많아요. 이거를 일일이 다 해석하기보다는 조금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4차 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고요. 자, 이제 요 오른쪽은 어떻게 쓸지 좀 지켜봅시다. 얘는요, 얘를 미분한 요 3차 함수가 근을 어떻게 가지는가에 따라 달려 있어요. 자, 얘기해 볼까요? 3차 함수는 0이라고 쓰면 3차 방정식이 되죠. 3차 방정식은 근을 어떻게 가집니까? 3차 방정식의 근의 조건, 근을 가지는 방법. 첫 번째,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질 경우가 있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 또 윤지야, 아무거나 불러. 다 똑같은 거 너무 그래. 삼중근이죠. 삼중근. 그거는 저 마지막에 합시다. 한 실근과 한 중근을 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중근 하나와 실근 하나. 맞아요? 또요. 실근 하나랑 허근 두 개를 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됐어요? 그럼 요 정도면 다 된 건가요? 그쵸? 자,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면 요 3차 함수는 어떨까요? x축과 세점에서 만납니다. 그러면 여기가 딱 그 값이 돼요. 됐습니까? 어떤 4차 함수가 W자 모양 혹은 이제 음수면 M자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되려면 이 3차 함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3차 함수가 한 실근과 중근을 가지는 경우를 먼저 좀 써볼게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여기를 중근을 가지고 여기가 실근인 경우 이게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f'x의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f'x가 음수 양수니까 감소 증가. 즉 얘의 그래프의 모양은 아이고 감소했다가 0이 됐다가 다시 감소해서 증가하는 이런 모양이 돼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윤지 됐어? 다시 한번 가볼까요? 이번에는 한실근과 중근인데 이쪽에서 이렇게 중근을 가질 수도 있지. 그치? 그러면 얘는 참고로 이 그림은 지금 f'x의 그래프예요. f'x가 양수니까 그래프는 감소, 증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fx의 그래프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여기서 잠깐 멈췄다가 다시 증가하는 이런 형태의 모양이 돼요. 이런 애가 f'x가 한실근과 중근을 갖는 이런 그래프예요. 자, 이번에는 아까 실근 한 개와 허근을 갖는다고 했어요.
얘는 그래프상에서 허근이 잘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3차 함수 그래프가 뭐 이렇게 되든 어쨌든 요 실근 하나만 생각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얘는 f'x가 음수였다가 양수로 바뀌니까 감소했다가 증가로 바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얘 때문에 뭔가 흔들릴 거예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선 이걸 정확하게 그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대충 에이 몰라 이거 그냥 내려갔다가 올라가겠네. 여기가 좀 이렇게 되겠지. 뭐 이 정도예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디테일하게 그릴 거야? 컴퓨터도 아닌데. 이런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A 어쨌든 f'x가 음수였다가 양수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면 여기가 뭔가 꼬부랑하겠지. 그치? 하지만 어쨌든 아래로 갔다가 위로 올라가는 게 끝이에요. 됐습니까? 이게 얘의 형태예요. 아, 그럼 얘하고 얘를 구분해야 됩니까? 아이, 그냥 굳이 뭐 이런 생각을 하셔도 돼요. 만약에 3중근이라면 저 f'x가 만약에 이렇게 3중근을 가진다면 이렇게 3중근을 가진다면 얘는 정말 정직하게 아래로 내려왔다가 정직하게 올라가는 2차 함수하고 모양이 똑같지만 폭은 더 이렇게 좁아서 빨리 올라가는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거의 2차 함수 느낌으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얘 2차 함수 모양이에요. 됐어요? 얘가 f'x가 3중근을 가지는 경우예요. 그러면 4차 함수는 이걸 다 이렇게 구분해야 됩니까? 다행스럽게도 아니에요. 뭐만 구분하면 되냐면 얘냐 아니냐 밖에 구분을 안 해요. 그러면 자, 이 상황을 뭐라고 할까요? 자, 문제에서 어떤 4차 함수가 W자 모양이다 이렇게 표현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이 상황을 뭐라고 할까요? 극값이 3개 있다. 어떤 4차 함수가 극값이 3개일 조건은 뭡니까?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가질 조건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왜냐하면 얘밖에 극대값이 없어. 얘네들은 다 극소값밖에 없거든 지금. 그쵸? 문제에서 어떤 4차 함수가 극값을 가진데, 그러니까 여기가 양수인 애니까 극값을 가질 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여기가 양수인 애들 중에서 W자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다 극소값 한 개밖에 없거든 지금. 이 말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끝이에요. 그러면 이쪽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극값이 한 개, 아니면 극대값이 없다, 아니면 극소값만 가진다 이렇게 표현해요.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럼 문제에서 식을 주고 이 그래프가 이런 모양일 때 혹은 이런 모양이 아닐 때로 구분해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런 모양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 미분한 게요.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 돼요. 자, 이제 우리는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 걸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그거는 이따가 연습할 거예요. 그거는 우리 고등학교 때 3차 방정식에서 고1 때 3차 방정식 그 조립제법 하는 데서도 배웠었던 애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이게 4차 함수의 그래프가 얘냐 아니냐를 따지는 방법이에요. 따지는 거 딱 두 가지밖에 안 따집니다. 쟤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거를 다 이렇게 일일이, 물론 식으로 줬을 때 미분해 봤더니 이렇게 돼요 이랬을 때 얘는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은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알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단순하게 4차 함수의 모양을 물어볼 땐 이 모양이니 아니니 밖에 안 따집니다. 그러면 이 모양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자, 어떤 4차 함수가 이 모양일 조건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이 모양이 아니다를 구하시오, 아닐 조건을 구하시오 이러면 이거 어떻게 따지죠? 이 조건을 따져서 뒤집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즉 얘냐 아니냐로 구분합니다. 이게 실근, 중근을 가진다, 실근, 허근을 가진다, 3중근을 가진다를 다 따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질 조건을 구한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게 이거라면 그 답과 반대로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질 조건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따가 거기에 대해서 연습을 할 겁니다. 됐죠? 지울게요. 이제 첫 번째로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아마 식을 주고 이 그래프가 어떤 형태가 될 조건을 구해봐라.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올 겁니다. 네. 끝. 여기까지가 105쪽에 나와 있는 내용까지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그래프 그리는 거는 지난 시간부터 해와서 fx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1 이렇게 되네요. 얘의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어떻게 하죠? 미분해야 됩니다. f'x가 3x제곱 마이너스 6x 빼기 9고요. 얘가 0이 되는 점을 찾아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은 0이고 3, 1 마이너스 x 더하기 1, x 빼기 3은 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마이너스 1과 3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될 거냐면 f'x가 양수, 음수, 양수인 상황이라 양수, 음수, 양수인 상황이에요. 그쵸? 증가, 감소, 증가인 상황이에요. 미안해요. fx는 증가, 감소, 증가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값을 구해봅시다. f-1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6이에요. 마이너스 1,6이에요. F3은 얼마입니까? 27 빼기 27 빼기 27 더하기 1. 오씨, 마이너스 26이에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X축이 이렇게 있다면 Y절편은 얼마입니까? 1이네요. 아, 이게 너무 이렇게 그렸는데? 1이에요. 됐어요? 조금 다시 이쁘게 그려볼까요? 0,1을 지나고요. 마이너스 1,6을 지나고요. 3, 마이너스 27 얘를 지나는 이런 그래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됐죠? 됐어요? 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아마 오늘 이 단원이 끝나고 시간이 남으면 3차 함수 그래프의 어떤 특징적인 얘기들을 아마 한번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최대 최소를 가기 전에 4번까지만 끊고 가도 되나? 최대 최소까지는 어차피 가야 되잖아? 네네. 8번까지 갔다가 다시 그 얘기를 시작해 볼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두 번째. 4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얘의 그래프는요.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자, 얘의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역시 미분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더하기 12x제곱 마이너스 8x 이렇게 되고요. 얘가 0인 부분을 잡으려면 마이너스 4x 가로 열고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 0이에요. 2, 1 마마 마이너스 4의 x에 x 빼기 1, x 빼기 2는 0이에요. 자, 이제 f'x의 그래프가 f'x의 그래프가 0, 1, 2고요. 그쵸? 여기가 음수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맞죠?
그러면 f'x의 값이 양수, 음수, 양수, 음수여서 fx의 그래프는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아, 맞네요. M자 모양이 되네요. 그쵸? 그러면 이제 F0이 이쪽 왼쪽 극대값이에요. F0은 2고요. F1은요.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1이고요. F2도 아마 2일 거예요. 왜냐하면 요 간격이 일정하면 이 봉우리도 간격이 일정해요. 그러면 얘를 그리면 0일 때 2이고 1일 때 1이고 2일 때 2이고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끝! 네,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프 그리는 건 되게 간단한 일이에요. 자, 이제 아까 배웠던 이론들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2번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2-1번을 볼 거예요. x3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3ax 더하기 2. 얘가 극값을 갖도록 얘가 극값을 3차 함수가 극값을 갖는다라는 건 이렇게 돼줘야 된다 라는 의미이고, 이건 미분한 놈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그냥 바로 넘어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f'x는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3a이고 얘의 판별식은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크다. a제곱 빼기 9a는 0보다 크다. a의 a 빼기 9가 0보다 크다. 이거 뭐죠? 0과 9의 바깥쪽이라는 의미죠. 끝. 이번에는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도록 이래요. 그러면 또 반대로 풀면 되는 거예요. 어떤 3차 함수가 얘가 극값을 갖지 않도록 해달래요. 음수니까 그냥 이렇게 쭉 흘러내리게 해달라 라는 뜻이에요. 이런 식이 되면 안 되고, 그쵸? 그러면 얘를 미분한 것에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됐어요? 그래프 모양을 보고 미분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 바로바로 3차에서 넘어오셔야 됩니다. f'x가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2a 빼기 8이래요. 얘의 판별식이 a, c 이렇게 돼야 되고, a제곱 더하기 2a 빼기 8 a는 마이너스 4와 2 사이에요. 됐죠? 네. 자, 여기까지도 학생들이 잘해요. 실제로 시험 들어가면 기계적으로 외워서 잘해요. 다음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필수예제 3번이 조금 어려워요. 우리 4번까지만 하고요. 최대값, 최소값은 이따가 9시 넘어서 하고요. 4번까지만 하고 그래프 개형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고 넘어갈 거예요. 어떤 얘기를? 자, 3번이 중요합니다. 자, 어떤 fx가 x의 세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3x 빼기 2인데
fx가 x가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을 갖고 x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서 극소값을 갖게 해달래요. 아, 이놈의 사이시옷 아직도 적응이 안 되네. 됐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얘가 얘의 그래프가 있는데 마이너스 1과 1이 있는데 요 구간에서 극대, 요 구간에서 극소를 갖게 해달라 소리예요. 그런데 얘는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얘를 미분한 f'x가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3인데 얘의 두 근 알파, 베타가 있는데 한 근이 여기, 한 근이 여기 있게 해달라 소리예요. 그쵸?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근의 위치 관계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면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3은 0에 두 근 알파와 베타가 있는데 한 근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고 한 근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을 조건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로 또 바뀌었어요. 그러면 얘도 또 마찬가지로 요걸 그림을 그려봤더니 얘는 그릴 필요가 없어. 축은 y축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요 그래프가 계속 이렇게 돼야 돼요. 됐어요? 근의 위치 관계 이거 뭐 따진다고 그랬어? 추계방정식, 판별식, 추계방정식, 경계값, 그 점에서의 함수값 이렇게 따져요. 세 가지를 따져요. 그런데 두 근이 살고 있는 공간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어요. 지금 한 근은 여기에 살고 있고 한 근은 여기에 살고 있어요. 두 근이 살고 있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으면 뭐만 따지면 된다? 경계값만 따지면 끝납니다. 됐어요? 이걸 알아야 되게 편해요. 한 근은 여기 있고 한 근은 여기 있네. 경계값만 따지면 돼요. 즉 얘를 뭐 gx라고 하든지 아니면 저게 f'이니까 f'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고 f'1은 0보다 큰 요 조건만 만족하면 이 그래프는 항상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3차 함수는 항상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세 개 다 안 따져줘도 돼요. 언제? 두 근이 살고 있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을 때. 그러면 언제 세 개 다 따져줘? 두 근이 뭐보다 크다. 두 근이 뭐보다 작다. 두 근이 뭐하고 뭐 사이에 있다. 이렇게. 두 근이 한 곳에 뭉쳐 있을 때는 세 개 다 따져줘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한 근은 여기 있고 한 근은 여기 있어요. 그러면 경계값만 따져주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얘는 저기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3 마이너스 2a 더하기 3은 0보다 작다. 넘어오면 a는 3보다 크다. 얘는 3 더하기 2a 더하기 3은 0보다 크다. 이 a는 아이씨 뭐야 마이너스 6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그래서 a는 이게 이상하게 쓴 거 같냐? a는 3보다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게 없는데? a가 3보다 크고 a가 이것도 마이너스 3보다 크다구나. 그러면 여기네요. 답은 a는 3보다 크다. 내가 항상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걸 뒤집어 쓰니까 이상하게 보여. 여기까지 됐죠? 됐어요? 즉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은 a가 3보다 크다 입니다. 됐어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면 그 보충 강의라고 있어요. 그 동영상 폴더에 2-4를 보시면 돼요. 2-4를 보셔야 됩니다. 자, 실제로 이 개념이요. 이 개념이 이렇게 2차, 3차 함수에서만 나오느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해. 옛날에는 이 개념이 수학 상하에 나왔잖아. 아니 뭐 애매할 것도 없지. 얘가요. 지수로그하고 섞여서 나와요. 지수로그하고 섞여서 0에서 1 사이 1보다 큰 범위. 아니면 0에서 1 사이에 2개. 아니면 0에서 1 사이에 1개, 1보다 큰 거에 1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옛날 문과 수학에서는 아주 중요한 키 문제였었어요. 항상. 지금이야 이제
통합됐으니까 뭐 그렇게 구분하진 않지만 어쨌든 지금 수원 수투에 힘을 주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뭐 아주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예요.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아이씨 이거 괜히 지웠다. fx가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3x 빼기 2인데 얘가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에서 극대극소가 다 있어야 돼. 그쵸? 그러면 얘는 얘의 f'x가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2하고 1 사이에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겠죠. 그쵸? 그래야지만 얘의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2하고 1 사이에 있는 이런 상황이어야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예요. 됐죠? 그러면 얘의 두 근이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3개 따져줘야 됩니다. 참고로 이건 서로 달라야 됩니다. 중근 가지면 안 돼요. 그 값 안 나옵니다. 첫 번째,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되고, 두 번째, 추계방정식은 요 사이에 있어야 되고, 세 번째, 경계값 f'-2가 0보다 크고 f'1이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얘 먼저 따져보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크다. 3과 마이너스 3. 두 번째, 마이너스 2a분의 b가 마이너스 2와 1 사이이다. 마이너스 3분의 a가 1하고 마이너스 2 사이이다. 마이너스 3을 곱하면 a는 마이너스 3을 곱하고 부등호가 뒤집히고 마이너스 3을 곱하고 부등호가 뒤집히는데 이렇게 됩니다. 즉 얘는 마이너스 3에서 6 사이이다. 됐어요? 얘는요, 저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12-4a 더하기 3은 0보다 크다. 4a는 15보다 작다. 뭐야? 야, 지금 번개 치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오토바이 소리인가 보다. 그래? 자, a는 4분의 15보다 작다. 4분의 15면은요, 3보다 좀 큰데요? 4분의 15보다 작다. 점점 복잡해지고 있네. 얘는 저기다가 집어넣으면 3 더하기 2a 더하기 3이 0보다 크다. 2a가 마이너스 6,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마이너스 3보다 크다. 4개가 동시에 지나가는 영역은 여기에요. 그쵸? 따라서 답은 3보다 크고 4분의 15보다 작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중요한 내용입니다. 3차 함수의 극값의 위치, 그러니까 극값이 있냐 없냐만을 묻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 이거는 그걸 미분한 2차 방정식의 근이 어디에 있느냐를 묻는 문제고, 이게 근의 위치 관계.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에서 제일 끝 부분이에요. 사실은 부등식도 알아야 되고 함수도 알아야 되고 2차 방정식도 해석할 수 있는 제일 끝 부분입니다. 요거 잘 하셔야 되고, 이 부분이 다시 궁금하면 보충 2-4 영상 강의를 들어가서 한 번 더 보세요.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필수 예제 4번까지 했다가 잠깐 쉬어 갑시다. 자, 얘는요, 어떤 4차 함수가 있습니다. 자, fx가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갖도록 하는 상수 a값의 범위. 자, 얘가 극대극소를 모두 갖는데, 이거 W자 모양이라는 소리구나 라는 거죠. 그쵸? 어떤 4차 함수가 극대값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거든. 이 말은
얘가 W자 모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F'X가 서로 다른 세실근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F'X는 0이 아이고 씨 미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이다 라는 뜻이고 4x의 세제곱 더하기 12x제곱 더하기 4ax 이렇게 되죠. 얘는 0이 서로 다른 세실근이려면 첫 번째 3차 방정식을 인수분해를 해서 1차와 2차로 나누는 게 첫 번째 할 일이에요. 대부분 조립제법을 써서 하고요. 얘는 그냥 너무 쉽게 보여요. 사실은 그냥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쵸? 여기까지 됐어요. 자, 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윤지야 생각해봐. 네? 여기에서 4x를 앞으로 뽑아낸 건데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네. 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이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네. 그걸로 끝이에요. 그쵸, 그쵸. 요 놈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요. 얘가 0이라는 근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쵸? 맞죠? 그러면 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진다는 건 얘가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어떻게 써요? 얘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 여기에 0을 집어넣었을 때 얘가 0이 되면 안 돼요. 그쵸? 여기에 0을 집어넣어서 이 식이 0이 된다면 이게 그 x는 0이라는 해를 가진다라는 뜻이니까. 즉 a는 0이 아니다. 그리고 얘는 넘어오면 a는 4분의 9보다 작다. 그러면 수직선으로 나타내보면 a는 4분의 9보다 작은데 a가 0이 되면 안 돼서 0은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상태죠. 그럼 얘를 식으로는 어떻게 쓰냐면 a는 0보다 작다 또는 a는 0하고 4분의 9 사이이다.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네. 이번에는 아이씨 반대다. 아니 지울 필요가 없었는데 얘가 극값을 하나만 갖는데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극값을 다 갖는 그 경우가 아닌 걸 쓰면 돼요. 아까 그 해가 뭐였었냐면 x가 아니야 a가 0보다 작다 또는 a가 0하고 4분의 9 사이이다 였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얘의 반대쪽이에요. 즉 a가 0이다 또는 a가 4분의 9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됐어요? 끝. 여기까지 먼저 해보세요. 그리고 40분 있다가 그 그래프에 대한 3차 함수 그래프에 대한 뭐 재밌는 성질을 좀 알려드릴게요.